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저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다니 어이가 없다. 팬들이 이런 반응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팔레스타인에게 선제 실점을 당한 것은 언뜻 보면 김민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팔레스타인이 파놓은 악랄하고 교묘한 함정에 김민재와 조현우가 빠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보면 뜻밖의 선수가 범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에서 팔레스타인을 만나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부 팬들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홈 경기는 잔디 이슈로 변명할 수 있었지만 요르단 암만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상암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면서 게다가 암만 경기장에서 경기를 가진 전력이 있어 한국은 현지 적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홍명보가 경기 전 승리를 장담하는 인터뷰를 했으니 대량 득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롱하며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었기에 초반부터 팔레스타인을 압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사히 대형을 유지하며 한국이 공격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홍명보를 당황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국이 가져가던 순간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전반 12분 김민재가 백패스를 했는데 이것이 조현우에게 도달하기 전에 약간 짧았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팔레스타인 선수가 쇄도 비록 조현우가 뛰어나왔지만 간발의 차로 공을 빼앗기며 슈팅을 허용해 충격적인 실점을 범하게 됩니다. 4연승을 달리던 한국의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위기에 빠질 뻔한 한국의 구세주였습니다. 이명재가 페널티 박스 근방에 있는 이재성에게 패스하고 이것을 본 손흥민이 상대 밀집 수비를 뚫고 침투, 이재성이 손흥민이 뛰는 진행 방향으로 논스톱 패스를 해 9명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손흥민이 이것을 그대로 골을 만들어 1대1 동점을 만들어버립니다. 손흥민은 이 골로 올해 A매치 10번째 골로 개인 커리어 최다 통산 51호 골로 역대 한국 대표팀 득점 단독 2위로 우뚝 올라서는 살아있는 전설의 클래스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의 빠른 동점골로 리듬을 찾았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손흥민이 또 한 번 팔레스타인 골망을 조준했습니다. 황인범이 얻어낸 파울로 프리킥이 선언되고 이것을 손흥민이 중거리 슛으로 골을 노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골을 만들지 못하고 1대1로 전반전을 마친 한국은 후반전에 팔레스타인을 무너뜨리려고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공격의 기점 패스 역할을 하는 황인범을 철저하게 묶어버리면서 한국의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팔레스타인은 슈팅 찬스까지 잡아가며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한국은 점점 수세에 몰리면서 볼 소유권을 팔레스타인에게 내주고 맙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황인범이 못하면 박용우가 공을 잡아 전진해야 하는데 박용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상대 중앙 미드필더 2명과 황인범 그리고 박용우가 90분간 보여준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다. 황인범이 22회, 박용우가 18회를 잃어버렸는데 상대는 각각 9회와 4회를 잃어버렸다. 중앙 미드필더 싸움에서 한국이 완패를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면서 측면에서 볼만 빙빙 돌리는 유자 빌드업 패턴이 수없이 나왔고 측면으로 볼이 가면 약속된 움직임보다는 손흥민, 이강인이 솔로 플레이로 상대를 허물고 크로스를 하는 해저 축구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결국 후반전에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한국이 경기를 1대1로 마치자 팬들은 이날 경기를 무승부로 만든 것은 김민재의 실수가 컸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한국이 이겼을 것이라고 김민재의 어이없는 실수를 맹비난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모든 것은 기점 패스부터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처음부터 본다면 뜻밖의 선수가 범인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이 파놓은 교묘한 덫에 김민재와 조현우가 걸려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 12분경 상대 드로잉 공격이 시작된다. 이것을 상대가 헤딩으로 뒤로 보내고 이것을 본 김민재는 상대와의 몸싸움을 벌이며 상대 공격수가 공을 잡지 못하게 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게 하면서
바짝부터 스트린을 펼친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 견제를 하느라 공 자체를 건드리지 못해 공이 바운드가 되면서 튀어오르는데,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앞으로 헤딩을 해서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김민재가 이것을 헤딩으로 앞으로 보내지만 이것을 받은 박용우가 다시 헤딩을 하면서 공을 뒤로 보내는 황당한 플레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우리가 모두 놓친 장면이다. 왜 저 상황에서 박용우는 공을 백헤딩을 하거나 해야지 왜 다시 공을 우리 진영으로 보내는 미친 플레이를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공이 한국 진영으로 다시 넘어오자 이것을 이명재가 받아서 김민재에게 패스를 하는데 이 선택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손흥민에게 공을 보냈어야 했다. 뒤로 물러나면서 옆에 있는 김민재에게 주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김민재가 3명의 상대 선수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너무 거리가 가깝다. 김민재는 위험 상황을 직감하고 공을 전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 뒤로 어쩔 수 없이 백패스를 하게 되는데 박용우와 이명재의 선택이 김민재를 외통수에 걸리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저 정도의 압박 응경기 중에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뒤로 백패스를 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대가 김민재를 압박할 때 뒤로 백패스가 올 줄 모르고 조현우가 골문 쪽으로 뒤로 많이 물러나 있다가 뛰어나오는데 타이밍상 늦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팔레스타인이 파놓은 함정에 김민재와 조현우가 그대로 걸려 들어가는데 이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크나큰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김민재가 뒤로 백패스를 한 공이 조현우 근방에 왔을 때 갑자기 스피드가 죽어서 공이 거의 멈춰버린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라운드에 뿌른 물의 양이 과도하게 많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홈에서 치르는 경기에서 많은 팀들이 경기장에 물을 많이 뿌려서 공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팀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민재가 조현우에게 패스한 공을 상대가 슬라이딩을 하는데 그 뒤에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물이 많아서 갑자기 공이 오다가 서버려 김민재도 그렇고 조현우도 그렇게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일단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래도 졸전을 벌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하면서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월드컵 8강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아시아 예선 레벨에서 이런 졸전을 벌이면서 무슨 월드컵 8강 타령이냐. 월드컵 본선에서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그 이상 참혹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